성종, 조선 황금기의 개막. 성종 임금의 재치와 유머, 그리고 그가 만든 조선 황금기의 이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평소에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역사 속에서 웃음과 감동을 찾는 특별한 여정. 지금 바로 성종, 조선 황금기의 개막을 시청해 보세요. 경국대전을 완성하는 날, 성종의 유쾌한 실수. 조선 성종 16년 1485년, 한양 경복궁의 아름다운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청명했으며 나뭇잎들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역사적인 날, 바로 법전 경국대전을 완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성종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경국대전의 마지막 조항을 검토하고 어명으로 반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임금도 사람인지라 전날 밤 새벽까지 문서를 검토하느라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폐하, 이제 곧 대신들이 경국대전 반포식을 위해 모이겠습니다. 4시 상선이 공손히 알렸습니다. 성종은 하품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성종의 배에서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내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했더니 상선아, 무언가 가볍게 먹을 것을 가져오거라. 네, 마마.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내시가 급히 물러가는 사이 성종은 다시 경국대전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6년 동안의 노력이 담긴 대역사였습니다. 법이 왕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성종의 신념이 담긴 작품이었죠. 폐하,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곧 내시가 작은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 위에는 궁중 떡과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종이 막 떡을 한 입 베어 물려는 순간 밖에서 신하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성종은 급히 떡을 입에 넣고 차를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먹다 보니 떡이 목에 걸려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콜록콜록. 그 순간 대신들이 들어왔고 성종은 당황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하지만 목에 걸린 떡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신들, 경국대전 반포식을 위해 콜록 참석해 주셔서. 영의정 허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폐하, 괜찮으십니까? 성종은 차를 더 마시려 했지만 컵이 비어 있었습니다. 내시 상선이 급히 차를 더 따르려 했지만 너무 서두르다가 차가 넘쳐 성종의 골룡포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마. 상선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신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선의 역사적인 순간에 이런 해프닝이라니. 그때 성종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런 아무리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날이라도 임금이 떡에 목이 막히고 옷에 차를 쏟는 것까지 법으로 정할 수는 없구나. 성종의 유쾌한 농담에 신하들도 조심스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순식간에 풀어졌습니다. 폐하의 말씀처럼 법이 모든 것을 완벽히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폐하의 지혜로운 판단이 더욱 중요하지요. 영의정 허종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성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경국대전은 조선의 근본이 될 것이나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지혜일 것이다. 자,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자꾸나. 내시들이 급히 성종의 골룡포를 정리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후 반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종은 위엄 있는 모습으로 경국대전 반포교서를 읽었습니다. 짐은 이 경국대전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공정한 법이 되기를 바라며 왕조가 500년, 1000년 이어가는 근본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교서를 읽는 내내 신하들 중 몇몇은 방금 전 성종의 떡 사건을 떠올리며 입꼬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종 자신도 가끔씩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성종은 침소에서 일기를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조선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떡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겠지만 이런 소소한 실수가 임금도 평범한 사람임을 일깨워준다. 아마도 이것이 현명한 통치의 비결일지도 모르겠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조선의 황금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후궁들의 질투와 신하들의 농담에 둘러싸인 성종의 하루.
성종 18년 1487년 어느 봄날 아침, 임금의 침소에서는 이미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새벽부터 일어나 국정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조선은 날이 갈수록 번영해가고 있었지만 그만큼 임금의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마마,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 상선이 공손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오전에는 대신들과의 회의가 있고 정오에는 새로 부임한 지방 관리들을 만나시고 오후에는 중국 사신을 접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상선이 잠시 머뭇거리자 성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새로 들인 귀인 홍 씨의 처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인 홍 씨는 최근 들인 후궁으로 그녀의 재치와 미모가 성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 잊고 있었구나. 좋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중전 한 씨가 들어왔습니다. 성종과 상선은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마마,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한 특별한 식사가 있는데 다른 약속을 잡으셨다고요? 중전의 목소리에는 못마땅함이 가득했습니다. 성종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중전. 정말 미안하오. 완전히 잊고 있었어. 네, 오늘 저녁은 중전과 함께하리다. 상선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중전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성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선아, 귀인 홍 씨에게는 내일 저녁으로 미루겠다고 전해라. 그리고 적절한 선물도 함께. 네, 마마.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상선이 나가자마자 성종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후궁이 20명이 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구나. 이것도 왕의 업보인가? 몇 시간 후 성종은 대신들과의 회의 중이었습니다. 영의정 허종, 좌의정 윤필상, 우의정 노사신과 같은 중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폐하, 북방 오랑캐들이 다시 국경을 침범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허종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성종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먼저 폐하께 아뢰어야 한다니까요. 두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귀인 홍 씨와 귀인 윤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대신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성종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소. 성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노사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 후궁이 많으시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습니다. 성종은 걸음을 멈추고 노사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사신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에는 장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아내 하나로 만족하며 삽니다. 비록 가끔 잔소리를 듣지만 적어도 두 여인이 문 앞에서 다투는 일은 없으니까요. 갑작스러운 농담에 성종은 잠시 놀랐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노대감, 당신 참 재미있어.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을 것이오. 성종은 웃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후궁은 임금을 보자 즉시 다툼을 멈추고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두 분 다 지금은 국사를 논의 중이오. 나중에 차례대로 만나겠소. 성종의 단호한 말에 두 후궁은 아쉬운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성종은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북방 문제를 계속 논의합시다. 성종이 말했지만 대신들의 눈에는 여전히 장난기가 있었습니다. 윤필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폐하, 후궁들의 다툼보다 오랑캐의 침입이 더 쉽게 해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종은 다시 한번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 대감도 농담이 늘었구려.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둘 다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오. 회의는 웃음 속에서도 진지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성종은 북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대신들은 임금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성종은 중전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중전은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폐하께서 좋아하시는 송이버섯 요리와 제가 직접 담근 매실주를 준비했습니다. 성종은 중전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중전, 고맙소.
당신의 배려가 늘 나를 감동시키오. 식사를 하며 중전과 담소를 나누던 성종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비록 후궁이 많아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순간들이 있어 행복하구나. 조선의 황금기는 어쩌면 이런 소소한 행복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성종은 중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밤의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밤에 변복하고 한양거리로 나간 성종과 내시의 자충우돌 모험. 한밤중에 깊은 어둠이 경복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하와 궁녀들이 잠에 든 시간, 성종의 침소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상선아, 옷은 준비되었느냐? 성종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시 상선은 초조한 표정으로 평민 복장을 들고 왔습니다. 네, 마마. 하지만 정말 이러시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밤중에 변복하고 나가시는 것이 발각되면 걱정 마라. 태종 할아버지도 종종 변복하고 나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백성들의 실제 삶을 보고 싶구나. 성종은 화려한 골룡포 대신 거친 배로 만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평범한 선비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전혀요, 마마. 그저 평범한 두 선비로 보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궁궐의 비밀 통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한양의 밤거리는 의외로 활기찼습니다. 술집과 주막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상점들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낮에 내가 보는 한양과는 완전히 다르다. 성종은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구경했습니다. 그때 한 술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종과 상선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술에 취한 백성들이 성종의 여성 편력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성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선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성종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마 돌아가시는 게 아니, 좀 더 들어보자. 놀랍게도 다른 한 사람이 반박했습니다. 임금님 욕하지 마라. 경국대전도 완성하시고 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운 건 다 성종대왕 덕분이시다. 후궁이 많으신 건 뭐 남자니까. 맞아. 요즘 세금도 줄고 장마 때도 제방 공사 덕에 피해가 적었잖아. 성종대왕 만세. 취객들은 웃으면서 건배했습니다. 성종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듣거라.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구나. 그들은 계속 거리를 걸었고 갑자기 한 노점상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이 팔고 있는 것은 바로 달콤한 과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양반. 궁중 과자 맛과 비슷하다고 소문난 과자입니다. 성종은 호기심에 과자를 사서 먹어보았습니다. 오호, 정말 맛있구나. 이건 궁중 과자보다 더 맛있는데? 놀란 노인이 물었습니다. 정말요? 양반께서 궁중 과자를 드셔보셨나요? 상선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 이 친구는 상상력이 풍부해서요. 하하, 그날 밤 성종은 거리의 다양한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백성들의 진짜 모습,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임금에 대해 갖는 솔직한 생각들. 궁으로 돌아오는 길, 성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많은 것을 배웠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나와야겠구나. 상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모험은 비밀로 남았지만 성종의 통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젊은 대신들과 노대신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성종의 재치. 성종 20년 1489년 경복궁 사정전. 조정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회의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혁은 시기상조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안정을 원하지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노대신 서거정이 탁자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는 훈구파의 대표적 인물로 성종의 아버지 세조 때부터 관직을 지낸 원로였습니다. 반면 젊은 대신 김종직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개혁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눈 감아야 합니까? 살인파와 훈구파 사이의 신경전은 계속되었고 회의장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성종은 잠시 두 진영의 논쟁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다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시오. 서 대감의 경험과 지혜, 김 대감의 열정과 이상, 모두 이 나라에 필요한 요소요. 성종의 차분한 목소리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종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 할아버지 세종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 수레바퀴는 두 개가 있어야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쪽만 있으면 수레는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라고. 두 진영의 대신들은 성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 대감이 이끄는 훈구파는 이 나라의 안정과 전통을 지키는 오른쪽 바퀴요. 김 대감이 이끄는 살인파는 개혁과 발전을 추구하는 왼쪽 바퀴요. 두 바퀴가 모두 있어야 조선이라는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성종의 비유에 대신들은 감탄했습니다. 서거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폐하의 지혜는 정말 세종대왕을 닮으셨습니다. 신의 고집을 용서하십시오. 김종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도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 점 사과드립니다. 성종은 환하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요. 서 대감이 제안한 안정책과 김 대감이 제안한 개혁안을 절충해 봅시다. 서 대감의 경험으로 김 대감의 개혁안을 다듬고 김 대감의 열정으로 서 대감의 안정책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요. 두 대신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성종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립만 하시니 밤마다 내 머리가 아프오. 오늘 저녁 두 분이 함께 술자리를 가지시오. 내가 궁중 최고의 술을 하사하겠소. 예상치 못한 제안에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마마, 서 대감과 제가 술자리를. 그건 좀. 김종직이 당황해 말했지만 서거정은 이미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폐하. 김 대감, 당신의 술 실력이 정치 실력만큼 뛰어난지 한번 볼까요? 성종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립하던 두 진영이 술자리에서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승리일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성종은 침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께서도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신하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멀리서 서거정과 김종직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성종의 고민을 잠시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조선의 황금기는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학문과 예술을 사랑한 성종, 밤샘 토론과 예술가들과의 만남. 성종 22년 1491년 가을, 창덕궁 후원의 규장각.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밤, 성종은 학자들과 함께 깊은 토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서거정, 김종직, 남효운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논의할 주제는 임금의 덕이오. 임금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은 무엇일까요? 성종의 질문에 학자들은 각자의 견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모든 일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김종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인이 더 중요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서거정이 반박했습니다. 두 대학자의 의견 차이에 다른 학자들도 저마다의 생각을 더했고 토론은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성종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토론을 즐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두 좋은 의견입니다. 공정함도 사랑도 지혜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성종이 말하려는 순간 밖에서 아름다운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 약속 시간이 됐군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기로 했습니다. 성종이 일어서자 학자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성종은 한 노인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예술적 해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안견 선생입니다. 우리 조선 최고의 화가이시지요.
학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견은 세종시대부터 활동해온 전설적인 화가였고 이제는 은거하며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 저희의 토론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성종의 요청에 안견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의 덕이 높으시니 감히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의 기운을 담아보겠습니다. 안견은 먹을 갈기 시작했고 학자들의 토론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에 관한 열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성종은 때로는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안견의 붓에서는 놀라운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물화가 아니라 학문과 예술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정치 세계를 담은 산수화였습니다. 폐하 완성했습니다. 안견이 붓을 내려놓자 모두가 그림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학자들의 토론, 성종의 사색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태평성대라 하겠습니다. 안견의 말에 성종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가 꿈꾸는 조선의 미래였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이상이자 우리가 나아갈 길임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학자들과 성종, 그리고 노화가가 함께한 그 밤은 조선 문화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문과 예술이 정치와 만나 빛을 발하는 진정한 태평성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 황금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성종의 마지막 고백. 성종 25년 1494년 겨울, 창덕궁 침소. 몸이 약해진 성종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로 45세,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그동안의 과로로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선아, 창문 좀 열어주겠느냐? 눈 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내시 상선이 창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 공기와 함께 눈송이가 방 안으로 살짝 들어왔습니다. 성종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이 참 아름답구나.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덮어버리는. 잠시 눈을 감은 성종은 지난 25년의 통치를 돌아보았습니다. 경국대전 완성, 문물의 발전, 후궁들과의 다정한 시간, 신하들과의 토론, 그리고 백성들의 삶. 상선아, 내 통치가 어땠다고 생각하느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갑작스러운 질문에 상선은 당황했지만 곧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현명한 임금이셨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시고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키셨으며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성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칭찬만 하면 내가 어찌 진정한 나를 알 수 있겠느냐? 내 실수도 많았지. 후궁을 너무 많이 두어 궁중 분위기를 어지럽혔고 때로는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하기도 했지. 상선은 침묵했고 성종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나 자신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항상 이것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인가? 를 먼저 생각했지. 그때 방문이 열리고 중전과 세자가 들어왔습니다. 중전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어린 세자 훗날의 연산군은 아버지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폐하, 약을 드실 시간입니다. 중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성종은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보거라. 세자가 다가오자 성종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곧 임금이 될 것이다. 기억하거라. 임금은 백성의 부모와 같은 존재이니 항상 백성을 내 자식처럼 사랑해야 한다. 세자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종은 이를 눈치채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황금기란 무엇일까? 내가 지금껏 생각했던 황금기는 법과 제도가 완벽한 나라, 문화와 예술이 융성한 나라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닫는구나. 진정한 황금기는 임금과 신하, 백성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오는 것임을. 창밖의 눈은 더욱 굵어졌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성종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비록 내 몸은 약해졌지만 조선은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내가 바라던 황금기의 시작이다. 몇 달 후 성종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닦아놓은 길은 조선 역사의 황금기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그의 아들 연산군 시대에 잠시 혼란이 찾아왔지만 성종이 세운 기틀은 중종을 거쳐 영조, 정조 시대까지 조선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성종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완성한 법전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가 보여준 현명한 통치의 모범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황금기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성종, 조선 황금기의 개막은 어떠셨나요? 역사책에서는 볼 수 없는 성종의 유쾌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조선 황금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보셨습니다.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조선의 법과 제도를 정비한 위대한 군주였지만 동시에 후궁들 사이에서 좌충우돌하고 밤에 변복하고 거리로 나가는 호기심 많은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다양한 모습이 조선 황금기의 다채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죠.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종이라는 한 인간의 고민과 선택이 500년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선택이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연산군, 폭군인가 비운의 왕인가라는 주제로 성종의 아들이자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환경과 사건이 그를 비극적인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연산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조선 왕은 누구인지, 다음에 어떤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지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